화천대유 하면 천화동인 하세요로 화답한다라는 낯뜨거운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부상했던 최고의 화두는 단연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판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었을 것입니다. 수사는 100% 동의한다면서 특검 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검찰이 저를 봐줄 것이다 이런 상상하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이 추석 연휴 동안에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꽤 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선 레이스 최대 쟁점이 됐는데요. 야당이 이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이재명 지사 엄호에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덕성 위기가 돌아가는 것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2015년이면 서슬퍼런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이재명 성남지사가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을 텐데 민관 공동개발하게 왜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미 그 대장동에 대해서는 청구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련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미 끝났죠. MB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해가지고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예,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당의 역공 얘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네. 윤석열 도덕성 위기, 그러니까 고발 사주 위기에 물타기 하는 거다. 6년 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이미 끝난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을 여당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확대하고 싶은 희망이 여당에게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비구름을 머문 이 전선은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도덕성 위기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공세를 한다? 아닙니다. 이 공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성남시 내부의 고발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SNS를 통해서 퍼지고 이 SNS를 통해서 퍼진 내용을 셀럽들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유명인들이요? 그러면서 몇 군데 언론 매체에서 이걸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여기에 취재를 집중하면서 드디어 속속들이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이 과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보면 SNS에서 얘기가 나온 그 흐름을 쭉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원식 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은 팩트하고 많이 다르다 이 얘기 드리겠고요. 두 번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일이 있었다.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모 씨를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습니까? 아니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까?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재명 지사 측의 얘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공공사업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민간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공사업을 막은 적이 없죠. 그리고 이 사업 방식도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것도 팩트에 틀린 얘기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대법원 무죄 판결로 이미 끝난 상황이다. 저거는 선거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당선 혹은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범죄, 비리, 배임, 뇌물, 횡령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팩트와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주목을 돌리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에 워낙
이 관심이 많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긴 시간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현진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이 이런 모든 대장동 특혜와 관련된 사건 원인의 제공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번에 첫 출연을 했을 때도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봉착하면 마치 그 전 정부의 어떤 일을 거론하는 것을 굉장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때를 돌이켜서 기억을 해보시면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다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노무현 정권 때 너무나 많이 폭등을 해서 굉장히 그 공급이 절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각종 규제를 이제 풀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늘리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요. 예. 이제 와서 사건 원인 제공자가 이명박이다. 공공개발을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거는 명백히 팩트가 틀린 것 같고요. 예. 원인의 제공자가 이명박이라는 말씀을 윤건영 의원께서 무슨 취지로 정확하게 하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건을 저지르고 결말지은 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겠죠. 예. 예. 이승훈 변호사님. 그럼 윤 의원이 뭐 그냥 한 말은 아닐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 대장동 특혜역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구 탓이라기보다는요. MB 정부 때 LH 개발에서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게 민간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로 바뀌었으면 민간 기업들이 100% 다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공영 개발로 바꾸면서 한 5,500억 정도는 회수했으니까 이 정도면 오히려 공공 개발로 간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이런 발언이고요. 저는 이게 지금 5,503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또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근무했었다. 또는 뭐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570억을 배당받았다. 이게 이제 팩트가 왜곡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왜곡된 팩트대로 해서 정치적인 공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 측이든 민주당이든 이렇게 반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네.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로 계속 정치적 공방만 지속되는 것은 결국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예.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지금 결과적으로는 민간 개발에서 공영 개발을 바뀌어서 한 60% 정도를 회수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60% 회수했다고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0% 회수하게끔 공공 개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것에 대한 입장을 내야지 왜 40%를 회수 못했냐고 이렇게 지엽적으로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알겠습니다. 생각되고 예.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네. 첫집 역세권 주택에 대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세권에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늘려주고 그 대신 기부채는 50% 받자는 겁니다. 50% 받았는데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만약에 기업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성남시는 이 사건은 60%를 회수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너무 지엽적으로 볼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간단히 말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대선 후보십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권에서 무려 1위로 달리고 있다는 대선 후보신데요.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이 지금 뭔가 골마있고 썩어 있는 듯한 의혹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덮고 넘어간다라는 말씀은 국민들 시각에서 굉장히 어불성설일 것 같고 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전에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예. 또 공공개발에서 뭐 100%를 환수했느니 아니면 이익을 얼마를 가져갔는데 그것이 만리정리 이것은 지엽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보태드리자면 예.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뭐 관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허가의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그 시행사가 참여를 하면서 많은 자본이나 비용을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그 도움을 받고자 공공개발을 시행하는 것일 텐데요. 예. 이 문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참여했던 업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어서 이것이 뭐 단순히 뭐 얼마 뭐 1원이니 뭐니 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이 일단은 짚고 확실히 명백하게 밟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많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준비된 내용이 많고요. 예.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MB까지 이번 논란의 소환이 됐어요.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야당도 화천대유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전인수, 적반하장, 후한무치, 주객전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말을 김기현 원내대표님께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치 공세를 하실 거면 직원 몇 명 안 되는 화천대유에서 7년간이나 근무했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그리고 고문으로 활동했던 한국당의 원유철 저 의원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여기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모 씨, 사장 이모 씨, 고문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러니까 원유철 전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냐라는 주장을 여당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어디로 튈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개발 자체가 초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있었고 거기에 관련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으로 튈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도 월 1,000만 원에 고문료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이 없어요. 왜 받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뭐 급여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떤 친분으로 이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박영수 특검도 우리금융지주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게 됐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의혹 부풀리기보다는 현금의 흐름, 지금 FIU의 분석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조사해서 어떻게 갈지를 한번 방향성을 지켜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고문과 직원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에 관련이 없지 않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 이 고문과 직원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에 100% 찬성. 그래서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특검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 국회에서 다 해보자. 누가 유리할지 모르니까. 예, 첫째 그 입장이고. 예. 두 번째, 저게 지금 3억 5천을 투자해서 4천억이 넘는 돈을 배당으로 지금 가져갔다고 하는데 대략 언론 보도를 가지고 본다면 대주주나 사장은 최소한 몇십억, 몇백억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고문 밑에 권순일, 박영수, 원유철, 강찬우, 곽상도 아들, 박영수 딸. 예. 저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갔을까요? 기껏 해봐야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 받지 않았을까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직원과 고문은 소속이 돼 있더라도 네. 이 핵심의 본질, 그러니까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권순일 기껏 받아가봐야 월 1,500 고문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 하셨다고 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박영수, 원유철을 지금 월 1,몇백 정도 고문 원유철이 배당을 받아갔다.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 근데 원유철이 지금 배당을 받아갔습니까? 곽상도 아들이 월급 말고 4천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수익금에 1,몇백 배의 수익금에 배당을 받아갔습니까? 예. 그래서 저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수사를 정말 세게 해봐야 된다. 그건 찬성이지만 과연 지금 그냥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 받아간 사람 예. 또 한 1,500만 원 그 고문료 받아간 사람하고 3억 5천 투자해서 지금 4천억 넘는 돈을 벌어가서 배당을 해간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 캠프 민주당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땅 밑에 개미하고 하늘 위를 나르는 독수리하고 이렇게 차원이 다른 문제를 예. 동치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거액의 배당금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또 일부 시청자들은 기껏 월 1,500만 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저 정도 많은 거 아니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배당금과. 그 부분도 과연 실제로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에 적절한 일을 했느냐. 이제 실제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논란이 되고 있고 고발장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 그런 부분 밝히겠죠. 또 한 명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부분의 비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섞는 겁니다. 왜? 그래야 헷갈리니까. 헷갈려야 엮을 수 있으니까.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자본금 5천밖에 안 되는데 500억대 수익을 올려서 이 비리라고 하는데 이걸 쓴 기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화천대유가 이 사업 때문에 직접 집행한 비용이 350억대란 말이죠. 그러면 350억대, 500억대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본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달랑. 예. 굉장한 궤변이시네요. 바로 한번 논평을 해주실까요?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만배, 천배 수익을 얻었다는 건 가짜 뉴스다. 김어준 씨의 주장입니다. 저게 이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아주 그 전형적인 말씀 같은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남시와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제 공공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SPC를 만들지 않습니까? 특수목적법인을.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불편부당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 있었느냐를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자는 것이고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아마도 이 지금 개발을 한다라는 정보를 얻고 일주일 만에 설립돼서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하루 만에 우산협상 대상자가 되고 이런 보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김부겸 총리나 같은 후보인 우리 이낙연 후보마저도 상식적이진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마치 그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뭐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TV에 저렇게 뉴스를 말하시면은 일단 방송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시네요. 제가 여러모로 봐도. 배 의원님의 주장도 들어봤습니다.